프레시맨이나 트랜스퍼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1월부터 4월 안에 입대를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프레시맨 같으면 한 1학년 마치고 한 학기 정도 더 들은 상태에서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좋고, 트랜스퍼 같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에 한 학기 정도 다닌 이후 시기로 1월에서 4월 사이를 맞추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네, 이제 그 미국 유학을 염두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군 복무 시작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 그리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군 입대라는 것들을 체감상으로 가장 와닿게 느끼는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신체 검사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현역 판정을 1급에서 3급 사이에서 받은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군대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 케이스별로 언제쯤 군대를 가는 게 좋은지부터, 특히 지금 미국에 대학을 가기에 염두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입시를 하다가 유학으로 전환을 했던 학생들이 입대하기 좋은 시기도 함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시맨 어드미션으로 한국에서 바로 미국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죠.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친 뒤에 9월달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1학년을 다니는 학생들인데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월달 정도에 입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대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내고, 그리고 본인의 전공이 핏이 맞는지 틀리는지,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거기서 대학생활 하면서도 인턴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이 의외로 군대 생활을 잘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입영 시기를 월별로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입영 시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생각했을 때 많은 인원들이 보통 이제 계획을 하고 입대를 하는 시기가 1월부터 3월, 4월 그 안쪽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대부분 복학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보통 입영 시기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1월에서 4월 사이에 최전방 수호병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일정 자체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5월부터 거의 12월 사이에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거의 징집된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입대를 해야 되는 인원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부득이하게 그 시기에 입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입영을 하는 인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학교에서 복학을 할 것들을 염두해서 본인이 입영을 1월에서 4월에 하는 인원들이 훨씬 더 같이 생활하기에 좀 코드나 본인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하면 1월에서 4월 이내에 입영을 하는 걸 전 추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9월에 프레시맨으로 입학을 했다고 한다면 1년 반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한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휴학을 낸 다음에 1월에서 4월 사이에 입대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팁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입영을 하는 시기에 육군 훈련소라든지 각 사단에 있는 신병 교육대 등등에서 입영을 했을 때 생기부를 하는 것들을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인적 사항과 본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인적 사항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자력의 일부로 반영이 돼서 본인들의 보직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의외로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물론 추첨이나 무작위로 이제 선발을 하는 부분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추후에 자대 배치 후에도 본인이 어떤 보직이나 어떤 또 임무를 부여받는 거에 대해서 의외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다양하게 인턴을 하고 volunteer하고 이런 이력들을 어느 정도 갖추는 거는 군 생활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학한 이후 1년 반 동안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인턴이나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아 보신 다음에 입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한국에서 수능을 봤는데 유학을 고려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에서 수능을 마친 다음에 미국 대학의 상위권으로 진학을 할 때는 신입학으로 원서를 써서 입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편입학을 염두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면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추천드리는 적절한 시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편입하기 마친 뒤에 보통 9월 달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한 학기 정도는 수업을 듣고 그 이듬해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입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첫 번째,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편입을 하는 것까지를 다 완성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요구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입영을 한 뒤에 그런 것들을 시험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외 활동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제 인턴, volunteers, competitions 이런 extracurricular activity에 있어서 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한 뒤에 적응을 하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편입이 성공한 이후에 한 학기 정도는 다녀보면 내가 이 커리큘럼들을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안들을 가지고 입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자대 배치 후에도 공부를 해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본인이 전역을 한 뒤에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3학년 편입으로 또는 2학년 2학기 정도 편입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입영을 한 뒤에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서는 3학년 2학기거나 4학년 정도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1년 정도는 대학에서 전역 후에 공부를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시 감이 떨어졌던 것들을 복원하고 공부에 있어서 본인의 감들을 되찾고 다시 정상 범위까지로 돌려놓는 것들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인턴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다양한 컨퍼런스, 다양한 해커톤, 다양한 데모데이 이런 데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이 업계의 종사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본인이 이제 졸업한 직후에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좀 탐색하는 것들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라도 전역 후에 1년 정도 이상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 시간 설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시맨이 됐든 트랜스퍼가 됐든 가장 중요한 팁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개는 미국의 상위 50위권 이내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GPA도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특히 두 번째는 이제 토플이나 이런 어학 성적에 있어서 우리 군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당히 잘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카투사로 보면 카투사는 토플 기준으로 한 80점 정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추첨제로 학생을 뽑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군, 해군, 공군, 어학병 같은 경우도 토플 100점 이상일 때 어학병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서 그런 식으로 갈 때의 관문을 이미 통과를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입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1월 달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이전 해에 한 8월, 9월 달부터 모집병을 좀 태핑해 보는 것들을 많이 탐색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카투사는 당연히 추첨을 넣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토플이나 이런 점수들을 100점 이상으로 만든 상태에서 육해공군 어학병을 지원해 보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육해공군 어학병에 이제 지원할 자격이 부여가 되면 그 이후에 보통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그 시험 문제들이 잘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의외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어학병이 도움이 되냐면요, 실제로 이제 기존 보병이나 일반 소총수나 이런 보직을 통해서 군에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투 임무를 부여를 받아서 경계 근무나 이런 것들로 이제 1년 6개월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학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령부급, 상급 부대에서 보통 의사결정을 하는 지휘관분들 또는 다양한 행정이나 다양한 병참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의무 복무를 한다는 개념을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사, 행정, 군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되는구나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이제 장성급 이상의 장교분들을 통역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과정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카투사나 어학병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웬만하면 지원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병참이나 인사 같은 행정병들을 별도로 모집병으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항상 공지를 띄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8월 때부터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것들을 좀 웬만하면 가능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미국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또 어떤 인턴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강점이 되는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지원들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요, 만약에 이런 모든 모집병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요. 생각보다 지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최대한 1월에서 4월 이내에 입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전방 수호병 지원을 좀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경험을 했던 바들을 좀 살펴보면, 물론 부대 바이 부대겠지만 이제 전방이 생각보다 가장 좋은 환경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조리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다양한 보급이나 다양한 무기들을 이제 지급받는 데 있어서도 가장 최신의 무기, 최신의 물자 같은 것들을 보급받는 것들을 항상 최전방을 중심으로 보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도 의외로 최전방 수호병으로 복무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도 많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전방 수호병의 장점은 보상휴가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1월부터 4월까지 이 입영 시기를 최대한 좀 맞출 수 있는 본인의 의도대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다 염두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프레시맨이나 트랜스퍼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1월부터 4월 안에 입대를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프레시맨 같으면 한 1학년 마치고 한 학기 정도 더 들은 상태에서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좋고, 트랜스퍼 같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에 한 학기 정도 다닌 이후 시기로 1월에서 4월 사이를 맞추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인턴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활동과 대학에서의 전공, 본인의 출신 대학이 의외로 자력으로 반영이 돼서 본인의 이제 운명을 다양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어차피 미국 대학을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생들은 군대에서 요구하는 어학 조건들을 최소한으로는 맞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카투사, 육해공군 어학병 정도는 반드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병참, 군수,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한 모집병으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시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최전방 수호병 같은 것들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대한 인사행정이나 이런 모집 시기나 또는 이제 모병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웬만하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본인이 입영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한 6개월 전부터는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